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5월 3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1%대 하락을 했죠. 새벽 한 4시 정도에는 1.8% 정도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낙폭을 줄여서 1% 정도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는 FOMC 회의를 진행 중에 있죠. 진행 중인 상태에서 1%가 하락했습니다. 1% 하락 이유는요, 또다시 불거지는 은행 위기가 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한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가 있었죠. 퍼스트 원래는 이제 SVB라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가 부도가 났었죠.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뭐 큰 문제 없을 것처럼 얘기가 났었죠. 그래서 미국의 대형은행 10개 은행이 10개 은행이 돈을 출연해서 자금 수요를 했고, 그런데 벗어나는 듯 했는데 또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첫 번째 터졌냐면 뭐냐면 1분기 때 예금이 40% 정도가 유출됐는데 그게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하루 50%, 그 다음에 40%, 뭐 30% 이렇게 빠져가지고 문제가 됐죠. 그거를 이제 JP 모건에서 인수를 합니다.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은행 위기는 마무리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퍼스트 리퍼블릭이 문제가 됐을 때 시장에서 그 다음 타자로 얘기된 게 팩 웨스트 뱅코프라는 은행입니다. 지방은행이다. 다 지역은행입니다. 그 팩 웨스트 뱅코프트 은행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은행이 나오면 그 은행이 중소형 은행주 중에서 이제 폭락을 해버립니다. 27% 폭락을 해버려서 그게 오늘 미국 시장에 그 중소형 은행주를 다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은행으로 수면 위에 올라온 게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은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이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시장을 지금 바라보는 투자가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어쨌든 낙폭을 줄였지만 어쨌든 그 분위기가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FMC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파월이나 연준원들이 어떤 신호를 시장에 줄 거냐, 요게 포인트죠. 뭐 딱 답 나왔죠. 이번에 금리 인상하고 6월부터 동결을 하거나 동결을 해라, 아니면은 뭐 추가 금리 인상 신호가 있느냐, 뭐 요걸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끝이냐 아니냐, 뭐 요거 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이 동결을 하라고 서한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뭐 금리를 더 올려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FMCA가 오늘 밤 끝나고 내일 목요일날 우리는 새벽에 알게 되죠. 새벽에 이제 결과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일 결과를 봐야겠죠. 어쨌든 금리 인상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라든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실하게 잡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유가가 일단 지금 또 70불대 초반으로 밀렸어요. 근데 지난달에 70불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높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유가가 더 상승하지 않는다면야 뭐 연준이 뭐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동결 쪽에 무게를 실겠지만, 혹시라도 유가가 또 올라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연준으로서는 선택이 여지없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을 약간 흔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음 달 1일날 연방정부 부채 한도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그 미 정부에서는 처음에 예상이 7월 정도 됐거든요. 7월 초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한 달 넘게 빠르게 그 목표치가 빠른 시점으로 다가온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 약간 위기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예전에 그 부채 한도 상한에 대한 문제가 터지면서 셧다운이 한번 됐고,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돼서 폭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이 정말 패닉으로 와가지고 큰 하락은요 금융위기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미 정부 셧다운돼도 정부 운영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저점 매수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저점 매수하는 사람 많은데 어쨌든 요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약간 보여주면서 시장을 약간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각에서는 미국 전문가의 43%가 12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금리 인하는요 위기가 불거지거나 침체가 왔을 때 하는데, 지금 미국은 뭐 침체란 시그널 자체를 안 주고 있거든요. 지표들도 혼재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할 명분이 없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한 명분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특히 뭐 고용의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다든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똑같이 1.08% 빠졌네요. 그렇죠? 나스닥, 다우, 그렇죠? 다우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며칠 동안 올린 걸 한 방에 다 내려왔었던 거죠. 여기도 올랐었고 여기도 올랐었던 거를 한 번에 다 내려온 거예요. 이틀 만에. 그래서 1.8%까지 밀렸다가 아래꼴이 생겨서 이 정도 줄였는데요. 오늘 밤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나스닥도 보시면은 요 이틀 동안 올렸던 거, 그죠? 다시 다 내렸죠. 그래서 장중한 때 1.6%까지 빠졌다 낙폭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요걸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다우도 역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좀 매물 압박을 많이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는 호재는 별로 없어요. 호재 별로 없고 악재를 그나마 이겨내면서 버티고 있는 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달러 종가 기준 최고가 심상치 않다. 이게 지금 제가 원달러 계속 얘기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저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 원달러가 올랐어요. 근데 주가가 어저께 1%가 올랐어요. 거의 0.9% 정도 올랐어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분명히 가짜인데, 문제는 원달러가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돌파되면서 그 저항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조만간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보는데, 환율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제스처가 여러 번 있었죠. 아시겠지만 뭐 그 외환 수합, 그렇죠? 연기금하고 또 얼마 전에도 한번 또 외환 수합 또 한 번 했죠. 또 가스공항도 한번 하려다 실패했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주가가 올라온 거는, 주가는 결국은 어저께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3.7, 그러니까 4% 밑으로 떨어진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거고, 환율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환율이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을 보시면은 완전히 돌파돼 가지고 여기 어저께 종가 1342원, 92원까지 갔어. 92점까지 갔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봐야 돼? 여기 환율에서는 1340원으로 2원 정도 밀린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2원 정도 밀린 거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 환율은 완전히 돌파가 돼서 정배열로 좀 들어선 상황이다라는 거, 그게 참 중요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을 오늘도 한번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5월에 팔아라 6600 간다, 뭐 여러가지 얘기가 있어요. 5월에 항상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100% 다 맞진 않지만 전례대로 본다면 5월에는 매도가 좀 많았어요. 5월에는. 그래서 과거에도 5월에는 뭐 주가가 빠질 거니까 뭐 현금 확보를 해라, 뭐 아니면 바닥에서 사라, 뭐 이런 여러가지 뭐 얘기가 있긴 한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환율 쪽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 예를 들어서 은행 위기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가서 이걸 해결하는 모습이 뭐 있었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그냥 인수가 돼버리고 갑자기 인사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믿음이 참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코스피에 외국인들이 올해 매수를 좀 했어요. 벌써 코스피 코스 합해서 거의 9조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시장에서 2600 간다 뭐 이런데, 사실 외국인들이 산 거는요, 삼성전자만 좀 많이 샀어요. 다른 종목에서도 2000년 몇 종목, 지난번에도 외국인 들어왔을 때도 전부 삼성전자 2000년 두 개로 끝났거든요. 지금도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큰 어떤 수급적인 변화가 뭐 있었지만 그게 어떤 뭐 다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100% 믿기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해석을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클리 만기 전날입니다. 오늘 또 변동성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